안녕하십니까.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원장으로 있는 이항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한방에 끝내는 소방 시리즈 중에서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필기, 소방 원론과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은 소방학이라든가 하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불리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방을 접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연소의 3요소, 우리 연소의 3요소가 만나야만 연소가 진행이 되고, 이 연소라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화재라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들, 이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 그리고 이 연소 생성물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고 하는 소화 방법, 그리고 각종 약제들, 그리고 이제 피난, 그리고 건축 방제,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포즈를 맞추느냐라고 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될 경우에 전반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해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해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흘러가는 흐름을 알게 됨에 따라서 단편적인 암기에서 실제적인 적용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 원론을 배우는 목적 그 자체가 소방을 접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퍼즐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연물, 산소, 점원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가연물, 산소, 점원 이 세 가지가 만나야만 연소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 즉 연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소라는 연소의 3요소는 결국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연소의 정의가 나타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연물, 산소, 점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연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분해라는 과정을, 액체라는 형태는 증발이라는, 기체라는 형태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즉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고체는 분해에 열을 소모를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액체는 증발에 소모를 한다라는 것들. 근데 기체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재일 경우는 목재 그 자체가 바로 연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열분해 되어서 나오는 가스가 타는 겁니다. 자,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도 증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체화해 가지고 나타난 그 기체가 탄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체 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반응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기본적인 성상의 다름에 따라서 나타난 차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연소 속도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타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킬로그램 퍼 세카라는 단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데요. 이렇게 됐었을 때 고체가 가지는 분해라는 과정에 열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소 속도는 느릴 겁니다. 근데 액체는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소 속도 중간인데 기체는 분해라든가 증발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연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에너지 방출 속도에 따름이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방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경우고, 액체는 중간 정도, 기체는 이 에너지 방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소화라든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적인 방자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근데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자, 어떤 형태의 것들이지 연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동일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아까 잠시 언급됐던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즉 온도 상승에 따라서 최적은 팽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고체가 탈 때와 기체가 탈 때는 우리 연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 거기에 따라 에너지 방출 속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도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 그리고 체적이 팽창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연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온도 상승, 체적 팽창, 결국은 압력 이런 형태로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폭발이라 그러는데, 이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물리적인 손상, 즉 우리가 LNG, LPG, 가스 폭발 이렇게 됐을 때 벽체가 파손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타 등등의 특정한 조건이 형성이 됐었을 때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연소와 폭발의 이제 다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소하는 속도라든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연물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산소와 관련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지연성, 조연성 가스. 제가 표현을 산소로만 했는데 사실 산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내지는 오존, 기타 등등 몇몇 가지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연성, 조연성 가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타진 않으나 산화 반응을 도와주는 가스이다,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산소가 사실 적정한 가연물, 즉 가연성 가스와 그리고 산소가 적정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야만 반응을 시작합니다. 즉 그러니까 산소는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양만큼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연소 범위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연소 범위, 즉 적정한 가연물의 양과 적정한 산소의 양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즉 근데 이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들, 그러니까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연소 범위의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연소 범위가 넓다 내지는 연소 한이 낮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썼을 때 이제 아주 잘 탈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포화전기압선인데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하한, 그리고 위쪽을 상한이라 그러는데, 산소와 가연물, 즉 가연성 가스가 적정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 범위를 우리가 연소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소 범위에 위에 우리가 한 가지 가연물이 아닌 두 가지를 섞었을 때 폭발한 내지는 상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르샤틀레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한과 상한을 가지고 이 가스가 얼마만큼 위험하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위험도라는 개념.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 산소 지수 같은 사실 이제 방염이라는 그런 부분에 가까운데요. 산소가 어느 정도 양이 있었을 때까지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산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점화원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가연물과 산소가 있습니다. 가연물과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에너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웁니다. 목재를 태웁니다. 라이터 갖고 불을 붙입니다.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스 라이터 아니면 집에 있는 가스렌지 거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할 때는 아주 작은 불티만
가져도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연소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재 가연물을 가지고는 채소 발화에너지를 사실은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가스 같은 이런 것들, 아주 작은 불티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소 발화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가연물과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채소 발화에너지를 공급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채소 발화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전기적인 점화원에 해당을 하겠죠. 뭐 단락지락,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정전기 같은 경우는 부도체 마찰에 의해서도 이제 우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주유기라든가 이제 그런 뭐 고무호스 있죠. 그러니까 기름도 우리가 부도체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을 했었을 때 전기가 이동하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그런 전기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최소 발화 에너지 이상이 돼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기계적 점화원, 단열, 압축, 충격, 마찰 같은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4류연물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은 인화점, 그리고 연소점, 그리고 이제 발화점이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불티를 가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소한의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약 5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 즉 지속적으로 연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의미를 하고요. 이 발화점입니다. 이 발화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화염이라든가 불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하지 않더라도 온도 상승에 의해서도 저절로 발화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그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을 우리가 몇몇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뭐 특수인화물, 뭐 제1, 제2, 제3 석유류 뭐 이런 형태로 몇몇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최소 발화 에너지의 개념, 전기적, 기계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뭐 그런 상태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크게 아주 작은 불티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공단이라든가 그런 어쩔 수 없이 가연성 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뭐 전기 설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폭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즉 일반적인 불티 가지고 벌써 우리 최소 발화에너지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방폭 전기 설비라는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인간이 충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충족이 되고 나면은 자, 조건에 따라서 얘네들이 활발하게 소위 말해서 순조롭게 연소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조로운 연쇄 반응, 즉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화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다 모여서 우리가 연쇄 사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이런 연쇄 반응을 차단하거나 하는 형태, 아니면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산소를 없애거나 점화원을 낮추거나 이러한 형태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 3요소 내지는 4요소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고, 얘를 방지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건데, 결국은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은 연소 그리고 화재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연소 화재로 넘어갔었을 때 어느 것 한 가지를 제거하자.
제거하자, 없애버리자 라는 게 소화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소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소화 방법이라는 게 나올 거고 소화 설비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소방의 전체적인 큰 틀은 여기에서부터 사실 시작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따라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가 화염, 즉 불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연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 즉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연소, 자결 연소, 그리고 신부화재, 뭐 경우에 따라서는 훈소, 뭐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표면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빨갛게 저결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숯 같은 그런 형태로 화염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느린 연소 과정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의 3요소만 관여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연소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연소의 3요소, 그리고 거기에다가 4요소까지 활발하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불꽃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 그러면 이렇게 불꽃을 볼 수 있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소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온합 연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 분해, 자기 연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온합 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리 혼합, 예비 혼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실 내부에서 LNG라든가 LPG 가스가 누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현재 적정량의 산소와 그리고 적정한 가연물, 즉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이 됐던 물적 조건에 해당하는 연소 범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티만 탕 하고 튀어주게 되면 거의 폭발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가스 폭발 같은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예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확산입니다. 확산 연소는 고체, 액체, 기체, 공이 다 모두 확산 연소를 합니다. 자, 가령 고체 같은 경우 우리가 타기 시작을 합니다. 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열이 피드백이 되죠. 복사, 전도, 대류에서 열이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체가 점점 열분해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액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 표면에서 열에 의한 마찬가지로 복사, 전도, 대련, 열 전달이 일어나면서 증발이 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점점 확산되어 가겠죠. 자, 그러니까 기체 그 자체가 확산되어 가면서 연소를 시작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화재의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성상에 따른 것 관계없이 모두 확산 연소를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증발 연소입니다. 증발 연소 같은 경우에는 액체 가연물의 대표적인 성상이 증발입니다. 즉,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증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증발이 반드시 액체에서만 일어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파라핀, 황, 나프탈렌 같은 이런 고체 가연물. 여기서 파라핀은 양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파라핀, 황, 나프탈렌 이 세 가지의 고체 가연물에서도 뭐를 한다라는 겁니까? 증발 연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분해 연소입니다. 자, 분해하면은 우리가 고체의 대표적인 형태죠. 열분해라는 형태. 그래서 일반적인 고체 가연물일 경우에는 분해 연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연소입니다. 이 자기 연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소를 성분적으로 자체 함유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상의 내부에 산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5류위험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 유기, 과산화물, 뭐 셀룰로이드류,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암물, 니트로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범주가 다 제5류위험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니까 별대 산소 공급이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근데 아까 우리 예혼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발이라 그랬는데, 얘들은 적정하게 가연물과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과 가까운 이제 형태가 되는데,
성분적으로 자기 연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물과 산소가 혼합이 되어 있는,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되니까 여기서 불티만 탁 갖다주게 되게 되면 연소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폭발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이제 범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소와 관련한 그러한 사항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연소라는 과정, 즉 가장 작은 단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의도에 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틉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공정 중에서 산소, 아세틸렌, 절단기를 사용합니다. 컨트롤 가능한 거죠. 인간이 의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인간의 의도에 반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화재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화재들이 자, 흔히들 정상연소, 비정상연소, 불완전연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상을 거치면서 화재로 전이가 됩니다. 여기서 정상, 비정상 연소는 연소 속도가 일정할 경우에 우리가 정상 연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발같이 순간적으로 연소 속도가 아주 컸다가 느렸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비정상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에서 불완전 연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대표적인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산소뿐만이 아니고 전물체 접촉을 해도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즉, 그러면 여기서 아주 큰 상이 하나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가 활성화되느냐, 활성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개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가연물, 산소, 점원, 연쇄 반응, 즉 연소의 3요소 내지는 4요소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언급되어졌던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연물로서의 구비 조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소 속도 영향 요소, 에너지 방출 속도 영향 요소, 내지는 우리가 연소 범위 영향 요소, 그러면 폭발이 잘 발생하기 위한 조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모든 기타 등등 조건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연소의 3요소 내지는 4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영향 요소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들은 연소의 3요소 내지는 4요소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어디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연소의 3요소 내지 4요소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조건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화재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런 화재라는 형태로 전이가 됐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화재를 몇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A급 화재입니다. 자, 그 F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재 등 일반 가연물까지 우리가 A급 화재입니다. 그러니까 PV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 가소성인데 열 가소성 같은 경우는 녹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녹으니까 액체 상태니까 B급 화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은 A급 화재 이제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유류, 가스 화재, 등유등, LNG, LPG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급 화재는 우리가 전기 화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통전 중인 전기 설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니까 위험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C급 화재. 자, D급 화재는 자, 우리가 금속 화재라고 칭하는데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 자,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화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K급 화재입니다. K급 화재는 주방 화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동식물 성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구분을 했는데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 튀김집, 통닭집, 기타 등등 기름을 사용하는 예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성 기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특성들, 즉 식용유가 가지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발화온도 범위, 즉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온도를 낮추지 않고는 자꾸 재발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들, 그리고 자주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얘들을 별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게 이제 된 겁니다. 즉 이런 형태로 화재를 A급, B급, C급, D급, K급까지 구분을 하고 색상, A급은 백색, 그리고 B급은 황색, 그리고 C급은 청색, D급은 무색이고 K급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황청무까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유류 가스 화재 그리고 C급의 전기 화재를 섞어서 이제 그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하긴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연쇄 3요소에서 화재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쇄 3요소 4요소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연소 범위 어느 정도까지냐, 어떻게 섞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 있는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같은 그런 요소들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전기, 그러니까 정지적 발화 에너지 중에서 정전기,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상태, 그래 전위가 높아진 그런 상태죠. 그런 형태에 의해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연쇄 종류입니다. 자, 불꽃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표면 연소가 가지는, 예를 들어서 표면 연소 같은 경우에는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흑연 같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증발, 예온압이 있고 확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증발은 우리 고체일 경우 있었습니다. 그죠? 파라핀, 황, 나프탈렌, 그런 것들. 일반적인 우리가 고체 가연물은 분해, 그리고 자기연소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던 제5류의 들어가는 것들. 자,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 결국은 A급, B급, C급, D급 화재와 관련한 그러한 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까지가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